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네, 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가 보내드리는 퀴신팟 십니다. 와. 전략인가요? 오늘 갑자기 왜 이러신 거예요? 다이나믹인가요? 네. 그동안 잘해오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 잘해오지 멋쟁이 위원장님. 무슨 위원장이요? 어째 위원장이래요?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아니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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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이요? 난 얘기 안 했어 명예훼손이라고. 난 명예훼손. 사실 적시라고 했다. 헉.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이고요. 샘물입니다. 고상균입니다. 스누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우. 자, 오늘도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김없이 이제 당분간 우리 곁을 떠나게 될 샘물님께서 전해주시는 퀴어 뉴스 얼마나 떠나실 건가요? 저희 곁을. 제가 이게 공개되는 기준 다음 날 출국해서 2달 반가량 한국에 없습니다. 반. 두 달 반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퀴신팟을 내팽개치는 거죠. 아닙니다. 사실 아무짝에도 본인한테 쓸모 없다. 아니요. 아니 그럴 리가요. 컨텐츠 저희가 준비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얼핏 들으니까 그 브이로그도 찍어 오신다고. 그러면 뭐 본인이 갔다 와가지고 한 1년치 뽑아 오시는 거네요. 아 그러네요. 중요한 곳들 이제 방문하셔서 브이로그도 찍어 그거 장난 오시고 아니네. 진짜. 가면은 또 누군가 만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또 인터뷰하실 거고. 인터뷰하시고 그렇죠. 대담하시고. 라이브로 그냥 이렇게 여기서 큰일 방송. 났다. 또 유럽에 가면 또 신학대학교라도 신학기관 가가지고 또 거기 이제 총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아, 네? 그렇죠. 그런 게 성소자 있었으면 인권에 좋겠네.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귀신화 홍보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시기 위해서 우리 샘물님께서 한 2달 반가량 유럽으로 출장을 가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뭐 특파원도 동시에 하시는 거고,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가 기꺼이 보내드릴 수밖에 없죠. 보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가서 저희 많이 배우고 큰일 하셔야 오겠습니다. 되니까. 큰일 꿈 큰 사발. 네. 자, 오늘 전해주실 퀴어 뉴스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Q News Collection. 네, 오늘 2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가나 의회에서 성소수자 처벌 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아하. 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얘긴데요. 5월 말 서아프리카 가나 의회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활동을 주선하거나 조장하고 자금을 지원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애를 주선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동성애자 힘이 드러나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성소수자 활동을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만약 동성애자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 역시 부과되었고, 성적 권리와 가족 가치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존 드라마니 마하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지금 과거 이제 뭐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요. 가나는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동성애 금지법이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의 강한 요구로 2024년 의회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나나 아쿠포아도 그 당시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서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는 54개국 가운데 30개국 이상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고 소말리아, 우간다, 모리타니 등에서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던 부르키나파소도 지난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세네갈은 기존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2배 강화한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네요. 네.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소개해 주셨듯이 그런 비슷한 법률을 가진 국가가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이게 그러게요. 기사에서는 뭐 종교단체 등의 강한 요구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종교가 보수적이죠. 많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대륙에 있는 아프리카계 인종들 역시 그런 보수적인 주장들을 하곤 하죠. 요 관련 이제 기사를 보다가 요거는 왜 그럴까 하는 게 이제 질문거리가 생겼는데 동성애 행위를 경찰에 신고까지 할 의무도 포함되어 맞습니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LGBTQ 플러스 관련 문제를 보도하는 거 혹은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뭐 법률, 언론, 의료 종사자는 제외되었다고 해요. 이건 또 독특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의무가 없는 거죠. 경찰에 신고할. 이건 뭐지?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네. 묘하네요. 안타깝습니다. 그게 유럽인들에 대한 좀 반발? 반발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적지 않은 4분의 3 세계권에서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 왜 백인들의 네. 어떤 그런 뭐라 그래? 뭐 백인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문화가 아니라 백인 문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배격하는 기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BBC 보도에 따르면 이 가나에서는 언제부터 그 동성애 관계가 금지되어 있었냐?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그때 이제 왜 그 선교사의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게 주입된 네. 그런 건가 보죠. 맞아요. 종교의 영향이 클수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국 LGBTQ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실 고상규 목사님께서 그 담당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태에 대해 또 예, 지금의 영국에 있는 그 성공의 어떤 거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영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국의 과거 식민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질문을 좋습니다. 이거 좋다. 기억이 나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근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마 뜨끔할 겁니다. 네. 처음 감사합니다. 만난 사람한테 이제 아찔하다. 우리가 한마디 해달라고 모셨는데 그걸 모셔다 놓고는 니네 왜 그러는 거야 임마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부드럽게 조심해서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제7회 제주 퀴어 프라이드 개최 소식입니다. 야, 6월 13일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이어서 6월 27일 제주 동문 로터리 일대에서 제7회 제주 퀴어 프라이드가 개최됩니다. 동문 로터리에서 하는군요. 네. 그래서 축제 당일은 공연과 함께 부스 프로그램, 발언, 행진, 애프터 파티 등이 예정되어 있고 올해 슬로건은 돌, 바람, 퀴어, 벽을 허무는 자긍심입니다. 1969년 6월 28일 스톤월 항쟁을 기념해서 성소수자의 자긍심으로 차별과 혐오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혹시 제주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 제주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제주 퀴어 프라이드에 방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큰 관심과 애정 그리고 참석으로 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퀴어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돌, 바람, 퀴어 네. 이렇게 3다도군요. 그렇습니다. 퀴어가 많다. 좋습니다. 멋지네요. 좋습니다. 벽을 허문다는 내용도 좋은 거. 네, 벽을 허무는 자긍심. 돌을 통과하는 바람처럼 키어가 정말 성대하게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 넘나들며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 대전도 방문했듯이 지방으로 널리 뻗쳐 나가고 싶지만 아직은 여력이 안 돼요. 이 제주도는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네요. 네. 하지만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네. 이렇게 좀 지방으로도 이제 뻗어 나가는
기회가 되면 뭐 해외는 가는데 그럼요. 지방은 못 가네요.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잠깐. 에? 야, 변화구가 상당한데요. 제가 알기로 제가 그동안 이제 수년째 강민희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동안 들었던 중에 제일 웃겼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주 키어 프라이드가 그렇게 좋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제 그래요. 뭐가 좋은가요? 날씨 좋을 때 이제 만약 열리면 부는 바닷바람에 아, 해가 쨍쨍한 그 그렇죠. 날씨에 풀밭에서 어머. 사람들이 이제 무슨 피크닉 가듯이 와. 키어 프라이드가 열린다는 엄청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동문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로타리 거기가 동문 쪽으로 가면 맛집도 많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 용두암 쪽으로 나가면 네, 그럼 또 바닷가 쪽으로도 또 엄청 훌륭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언젠가 여기에도.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제주 키어 프라이드 6월 27일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7일 네, 토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call the Q history.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퀴어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녹음 시점은 6월 초지만 저희 이 방송이 업로드된 시점은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메인 행사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볼 역사는 서울 퀴어 문화 축제의 역사 시작은 언제일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언제인지 아시나요? 1999년? 맞춰볼게요. 1999년 나왔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저는 2000년대 넘어서 2002년? 2002년 나왔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말씀 주세요. 네. 2000년입니다. 다들 비슷하게 맞추신 거죠 지금? 네네, 네. 그 무렵 2000년입니다. 2000년 9월, 이때는 9월 달이었네요. 9월이었어요? 그건 몰랐네요. 네. 9월이구나. 9월 8일과 9일 어디에서 신촌. 신촌 나왔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도리도리 하고 계시. 아니. 자, 그러면 저는 홍대요. 홍대 나왔습니다. 무슨 공원 나왔습니다. 네. 홍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힌트. 저희가 맞출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되는 장소인가요?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요? 네, 알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 지금은 이제 큐퍼를 하지 않지만 이미 네. 이제 그거 규모를 넘어갔기 때문에. 힌트 없나요? 힌트? 종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학로입니다. 대학로. 진짜요? 말하려다 말았는데. 오. 자, 대학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첫 퀴어 문화 축제가 바로 2000년 9월 8일, 9일 양일간 대학로에서 열리게 된 거죠. 이때의 그 퀴어 문화 축제 제목 있잖아요. 제목도 맞춰. 1회. 1회. 이건 저도 몰라요. 제목 맞춰볼까요? 힌트 없어요? 힌트? 한번 찍어보자. 이겁니다. 동성애라는 말을 썼을 것 같아요. 동성애라는 말을 썼다. 아닙니다. 우리도 있다. 우리도 있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힌트를 드릴게요. 퀴어 문화 축제 이렇게 단어요. 단어? 퀴어 문화 축제 찍하고 자긍심 아닙니다. 아니고요. 샘물님 찍어보세요. 이 찍어보세요. 세상에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퀴어와 관련된 단어들 뭐 안에서 이제 들으면 그랬구나. 그 단어 중에 있습니다. 단어 개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중에 있어요. 몇 글자냐? 힌트요. 몇 글자냐? 일단 땡땡땡 세 글자. 세 글자. 자긍심 맞을 것 같은데 아니래요. 아니냐? 무지개. 정답. 와, 아니 대박이에요. 와, 퀴어 문화 축제 무지개 2000. 와 대박이다. 이라는 제목으로 무지개 2000. 네. 진짜 옛날스럽다. 완전 밀레니엄. 2000이요? 2000년도에 네, 무지개 2000. 열렸으니까 2000입니다. 그래요. 놀라시죠? 굉장히 예스럽나요?
옛날 감성이죠. 이때 뭐 하셨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저 시골에서 잠자리 잡고 놀았습니다. 잠자리요? 저는 2000년에 대한민국 육군 대위였습니다. 나라를 장교 출신이셨구나. 저는 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때 이제 첫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퀴어문화 축제가 열리게 된 어떤 맥락이 있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퀴어문화 축제라는 거를 열게 되었을까? 이 맥락이 어땠냐 하면은 일단 2000년도 이전이겠죠. 일단 문화 콘텐츠 그리고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이제 그랬습니다. 옛날에 개인의 자유 그리고 권리 인식이 이렇게 향상되던 시기였어요. 생각해보시면 8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90년대 들어와서 그런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향상되던 시기였죠.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한 역시 점점 자유로워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검열을 하던 시기예요. 뭐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가수가 노래를 발표하면 그 가사를 당국이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바꿔야 되고 불건전하다 막 이렇게 어떤 노래는 막 금지가 되고 그랬던 때도 있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이 서태지라는 가수가 4집 앨범을 냈는데 한 노래가 가사가 없이 나온 겁니다. 에? 그럼 MR만 나오는 거예요? 네, 음악만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가사가 검열을 당한 거죠. 근데 서태지는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낸 거죠. 내가 빼버리겠다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와.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정태춘 선생님 중심으로 이제 그 검열을 폐지해야 된다 막 운동이 있었는데 그 서태지라는 가수 그 앨범에 담긴 그 노래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그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뭐 그런 역사가 있던 게 90년대. 그렇죠. 그렇게 어떤 표현의 자유가 이제 향상되는 시기였는데 그런데 그 컨텐츠 검열에 있어서 성소수자 관련한 컨텐츠 부분은 여전했던 겁니다. 검열이. 그래서 1997년에 왕가위 감독의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중경상님?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맞아. 아 내가 해피투게더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지. 아 내가 지금 열광했던 영화인데 해피투게더라는 중경삼님 뭐야 씨. 동성애 소재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동성애 소재라는 이유로 국내 개봉을 위한 심의에서 반려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97년에 서울 키어 영화제가 있었는데 그 상영관이 있었어요. 그 상영관에 전기가 차단됩니다. 에? 그냥 나라에서 막은 거예요? 그 막은 주체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와. 개인이 그걸 어디서 알고 그러니까요. 내리겠어요. 전기가 차단돼서 개최가 무산이 됩니다. 물증이 없군요. 그리고 이제 1998년 그 다음에는 이 해피투게더 일부 장면이 삭제가 돼서 개봉하게 되는 거죠. 와. 그리고 그 98년에 퀴어 영화제가 처음으로 개최가 되고 어쨌든 그 사이에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변화가 정말. 있었죠.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 문화 콘텐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퀴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첫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첫 퀴어 문화 축제는 어쨌든 그 영화제와 조인이 돼서 이렇게 열렸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참석을 안 해봤고 이제 그런데 그 전통이 지금도 홈키퍼 하면 그 영화제와 함께하죠. 그렇게 된 정통이 계속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어쨌든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퀴어 문화 축제의 가장 큰 성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가시화입니다. 여기에서 성소수자가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이제 큰 성과로 여기곤 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따금 이제 성소수자 이슈가 등장했지만 그 이슈는 가십성으로 소비가 되는 이슈일 뿐이었죠. 근데 이 퀴어 문화 축제를 통해서 이 성소수자 관련 권리가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으로 형성이 되고 또 이 그런 문제 제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제기를 위한 가시화에 이 퀴어 문화 축제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회 아까 그 제목 말씀드렸잖아요. 퀴어 문화 축제 무지개 2000. 근데 1회에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요 슬로건이 이런 고민의 흔적, 가시화 고민의 흔적이 잘 담겨 있는 슬로건이었죠. 뭘까요? 그게 무지개 2000이 아니었나요? 저는 이제 대회 보고 퀴어 문화 축제의 큰 제목이고 아하. 거기에서 함께 외쳤겠죠. 외쳤던 슬로건 우리가 있다. 따로 우리가 여기 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시화라는 걸 저를 봐주세요. 저를 그건 너무 아니다. 너무 쫄리잖아. 그거. 2000년대 아니 성소수자가 왜 그렇게 말해야 돼? 2000년대 감성이 뭘까? 2000년대 무시하는 거야 지금? 지금이랑 사뭇 다를 것 같아서. 봐주세요가 뭐냐? 여러분 지금 좀 전에 그 발언은 저희 퀴어 신학 아카데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스누피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녹화 방송이라 여과 없이 나가는 점 여러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우리는 여기에 있다와 저를 봐주세요. 아닌가? 저를 봐주세요. 약간 발표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회에 무리가 일어나서 빨리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크게 외쳐라. 나는 동성애자다. 비슷하지 않나요? 솔직히. 전혀 안 비슷해. 하나도 한 개도 안 비슷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그 발언은 스누피의 그 개인적인 입장일 뿐 퀴어 신학 아카데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되게 직설적이긴 하네요. 크게 외쳐라. 나는 동성애자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가시화를 그렇습니다. 위한 어떤 의지가 담긴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저를 보시네요. 굉장히 어떤 그 스누피의 이야기 어떤 주장은 진짜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소리만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 초토화됐어요. 네, 굉장히. 제가 지금 들은 것 중에 제일 샘물님은 호흡곤란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날 좀 봐주세요는 뭐냐 진짜. 이번에 인천에서 써야겠다. 그러니까 그걸 왜 써? 인천 기프로해서 한번 써주세요. 의견 한번 내주세요. 네. 날 좀 봐주세요. 스누피라고 써놓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내용 기록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잘 정리된 것도 없고 많이 풍성하게 뭐 관련 인터뷰 내용도 잘 없는 것 같고. 저 그거 궁금해. 몇 분이나 오셨을지. 제가 그때 규모는요. 저는 뭐 그때 거기를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좀 몇 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제가 퀴어 문화 축제를 처음 참여했었던 때가 2007년 그때부터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갔었을 때는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 광장이라고 하는. 알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일대에서 하고 그 옆에 있는 그 6차선인가요? 거기까지 이렇게 막고서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 할 때가 뭐 불과 1,000명도 안 1,000명?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학로 할 때는 한 100여 명, 200여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퍼레이드하고 그냥 잠깐 이렇게 돌고 이런 거였죠. 저 어디서 본 거 얼핏 본 거는 한 50여 명 정도. 맞아요. 100여 명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름아름. 몇 년 사이에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규모가 늘어나서 지역도 옮기게 되고 맞아요. 그런 그렇게 하면서 청계 그 말씀드렸던 베를린 광장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광장 옆에 있는 도로를 이제 점유해서 할 만큼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신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신촌 옮겼다 거기에서 왜 그 혐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혐오 단위가 볼 때도 뭐 관심도 없는 거죠. 맞아요. 지들끼리 거기서 뭐 그러든 말든 이런 건데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기고 반향이 생기니까 가만둘 수 없다. 얘네들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혐오 단위가 준동했었던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신촌이었던 거고. 2014년. 예,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문제가 이렇게 되고 했었던 거죠. 그때 있었던 뭐 축복식을 이제 때문에
저 목사님이 축복식은 인천 퀴어문화축제. 그건 신촌이 네. 아니었어요? 신촌에서는 축복식 제 정확한 기억 저도 이제 참여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축복식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왜 그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갈 때 퍼레이드가 나갈 때 앞에서 이렇게 꽃을 뿌리고 하는 거 이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개신교 이제 저희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혐오단위가 앞에 막아서면서 뭐 니네가 뭐 사탄이냐 뭐 이러면서 차 밑으로도 막 사람들이 들어가고 맞아요. 와. 뭐 막 이랬던 굉장히 격렬했던 시간이었죠. 그게 아마 그 책이나 그런데 다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 자리에 그날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한국에서 그래요. 열렸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스누피님의 발언으로 큰 어떤 폭탄이 떨어졌었던. 사실 그거 말고 다른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Into the queer theology. 자, 이번 순서는 저희 퀴신팟의 가장 중심되는 순서라고 할 수 있죠. 저희 퀴신팟의 자랑 고상균의 사사 쇼. 고상균 목사님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뭔 얘기하려고? 고상균을 봐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지난번에 썼던 게 제가 왜 자랑질이라고 말씀드린 그래서 런던의 LGBTQ+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이제 자랑질 2입니다. 와. 저는 이 자랑까지 하고 6월 20일에 와. 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이번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아일랜드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일랜드 성공회는 성소유자 관련 정책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언젠가 이거 조금 논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제 그 SNS에 그런 글을 올리신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뭐였더라? 전에 그 왜 그 내란 상황에서 그 내란 상황에서 그 정의평화구현 사재단 거기에서 그 한 집회하는 미사인 거죠. 시국 미사. 거기에서 이제 그 사재단에 속한 이제 신부님께서 그 미사 중 강론, 그러니까 개신교라면 설교잖아요. 그걸 하시는 동안에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명미사 이렇게 설교 쭉 하시면서, 그러니까 막 용산에는 뭐 아마 뭐 유튜브로 되게 많이 나왔던 거죠. 그 이무기 네, 용산에는 뭐 어떤 용인되지 뭐 못한 못된 어떤 이무기가 뱀이 사는데.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뭐래서 막 했었던 막 그런 시국 미사의 강론이 되게 떴었죠. 근데 이제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 그걸 SNS에 자기 거 올리면서 같은 기독교인데 가톨릭은 이런데 한국의 개신교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린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말에 일견 동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가톨릭은 매우 진보적이고 대한민국 개신교는 다 모두 다 쭈구렁 방탱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굉장히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섹터가 보여주시는 미사이고 가톨릭 전체 우리나라의 가톨릭이 모두 다 그와 같은 스탠스를 취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반대로 그럼 개신교에서는 또 되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가고 함께 연대하고 조직하고 함께 투쟁을 했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향림교회 광화문에 거기는 광화문 집회를 하고 밤에 밤샘 농성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를 내주고 이런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단을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이제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진보적인데, 뭐 왜 우리는 감리교도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는 거. 아유. 네, 근데 저는 역시나 이것도 저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가 이렇게 다소 부러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지만 또 반대의 영역도 있고 또 한국감리회가 굉장히 속상한 결정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그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또 감리교 신앙을 사랑하시면서 웨슬리 정신에 입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이분법, 단순 논리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아일랜드 성공회는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동성 사제에 대한 부분이 허용이 서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왜 결혼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쟁이지만 축복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예식으로도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반대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거기는 아일랜드 성공회 교회법에서 이렇게 결의한 내용은 여전히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 이게 결혼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떠냐면 그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일랜드는 이제 잉글랜드에서 점령을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약 700여 년 이상의 그 지배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독립할 때 벨파스트를 중심으로 한 이제 북아일랜드 지역은 아일랜드를 정책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영국계의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갔었죠. 근데 이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영국이니까 영국 국교회 교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영국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갖고 이 사람들이 북쪽의 성공의 신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넘어온 존재들이니까 그 북쪽에 있는 가톨릭, 그 아일랜드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저 성공의 놈들, 저 영국 놈들, 잉글랜드 놈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성공회도 싫어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가톨릭은 되게 이제 민족주의랑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굉장히 보수적 민족주의를 색채를 띠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북아일랜드 안에서의 그 말씀드렸던 가톨릭계하고 그 성공회계 개신교계 여기가 실제로 유혈 사태도 벌어지고 벨파스트 도시 안에 살면서 그래서 그 유혈 사태가 너무 끔찍하고 심각한 지경을 막 돼가지고 밤이 되면 이쪽 지구에서 이쪽 지구로 넘어가서 막 죽이고 반대로 넘어가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국 정부에서 볼 때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래가지고 도시 한중간에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밤 몇 시가 되면 문을 걸어 잠고 군인이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가 북쪽이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이제 독립한 아일랜드 쪽은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는 성공회도 굉장히 꽤나 진보적이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훨씬 좀 개방적 이런 모습이 있지만 북쪽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경직돼 있고 이러면서 북쪽 가톨릭이 대단히 경직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슬프게도 슬프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은 근데 거기가 전부 다 아일랜드 국교회, 아일랜드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아일랜드 섬에 있는 성공회는 하나의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나눠져 있는데 교단은 하나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이제 뭔가 총회를 한다. 그럼 이제 그 되게 보수적인 고루한 북쪽과 다소 이제 진보적인 남쪽이 같이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북쪽이 이제 그 되게 이제 민족적이고 보수적 이런 데들이 사람이 많이 결집하고 교회도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그쪽이 표결에서 매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제 영국 성공회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꾸고 이렇게 할 때 여기도 당연히 이제 막 논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여전히 옛날 걸 고수하는 결론으로 자꾸 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에 이제 그게 총회에서 계속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걸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이러다 보니까 서푼 문제에서도 계속 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도 걸리고 그럼 결혼이 어려우면 축복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하자 이것도 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어려움이 좀 있는데 비록 이제 말씀드렸듯이 변화라는 건 근데 계속 이제 그런 걸 부딪혀 나가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일랜드 성공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막히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제 진보 진영 이나 이제 그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어떤 연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위들이 그걸 계속 이제 그 변화를 촉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몇 년 내에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점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뭐 그렇기는 합니다. 종교는 여지껏 경직돼 있지만 네. 사회 일반의 시각은 어떨? 그러니까 남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북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라 볼 수 있는데 북쪽은 아직도 여전히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중론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번에 아일랜드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뭐 성 패트릭 성당이나 이런 그 중요 그 성공회 성당들을 좀 방문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뭐 사제분이나 이런 분을 만나게 된다면 좀 어떤지 좀 물어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뭐 근데 거기에 사제분하고 공식적으로 미팅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분위기를 좀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끝으로는 그런 변화를 좀 이렇게 견인해내는 단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뭐 변화를 추동하는 어떤 뭐 아일랜드 뭐 운동 뭐 이런 그 연대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 연대 단위에서는 그 아일랜드 성공회 내에서 성소수자의 완전한 어떤 활동.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결혼이라던가 아까 서품. 서재 사품, 그러니까 서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성공의 신자로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뭐를 완전히 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면에 걸고 활동하는. 그래서 여기 조직에는 이거는 이제 신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성직자분들도 같이 하는 연대 조직으로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종교적 시민사회단체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신학적인 논의도 이 과거에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하고 신학적으로 재논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리는 마치 이제 우리로 치면 한국에 보면 이제 퀴어 신학 아카데미 같은 거겠죠. 네, 이런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해 총회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사제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밖에서 피켓팅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일랜드 성공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적인 아일랜드 섬 전체가 그러니까 북쪽 북아일랜드는 영국이고 남쪽은 아일랜드 공화국인데 이 두 개가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굉장히 독특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두 국가인데 하나의 총회를 구성하고 있다. 근데 이 총회는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다름, 신앙의 다름 때문에 여전히 좀 극복하지 못하고 보수성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에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이들에 의해서 점차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매해 논쟁을 겪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력에서 계속 이제 북쪽에 밀리는 남쪽은 희한하게 빠져나오려는 시도는 안 하나 보네요.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를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게 그 일단 왜 장로교나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수틀리면 따로 세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강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성공회나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가톨릭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 같은 경우 처음엔 수장은 국왕이다. 그러니까 한 명.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단을 분리해서 별도로 한다라는 건 택하지 않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영역. 예,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그러면서 이렇게 뭐 느슨하지만 전 세계 성공회는 하나다. 그래서 왜 영국에 있는 대주교님이 주교자, 대주교님이 형식적으로는 전 세계 성공회 대빵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교단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까지는 그런 건 고려하지 않으시는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한국 성공회도 그래서 막 의견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안에 있어도 성공회는 어쨌든 한 식구다. 이게 너무 엄청 세서 그런 것들이 다 커버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겠네요.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드렸던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눠진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게 분열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분열이 나쁜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게 액티비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뭐 느슨하든 뭐든 간에 단일한 하이어라키를 가지는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은 그 조직이 가진 힘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일랜드 성공의 성소자 관련 정책과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랑이었어요. 사랑드리겠습니다. 자랑이 부럽습니다. 퀄리티가 너무 높습니다. 자랑의 퀄리티. Queer in culture.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스누피님께서 우리에게 또 퀴어 문화 콘텐츠로 우리의 메마른 어떤 저희의 영혼을 감성과 적셔주시는 감수성과 왜 이게 갑자기? 어떤 딱딱해진 이 마음을 촉촉하게 부드럽고 너무 기대돼요. 사르르 어떡하지? 사르르 녹여주죠. 녹여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수성계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멘. 네. 차갑다. 차가워. 시원하다. 일단 이 더운 여름날. 너무 좋아요. 오늘은 저는 짧게 좀 가겠습니다. 그래요? 짧게 그리고 상당히 접하기 힘든 쉽게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기대돼요. 우와. 그 혹시 스탠드업 코미디 좋아하세요? 뭐 뭐냐에 따라 다르죠. 뭐에 따라 다르시고 저는 주변에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잘 모릅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그분 업계죠. 네. 저도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 그렇군요. 아, 잘 안 보긴 하는데 유튜브에서 떠다니는 것들 보면 굉장히 혐오적인 소재를 가지고 많이 하는 것들 그런 경우도 많이 맞아요, 봤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네. 사실 그 얼마 한 200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소재들이 너무 많았었고 백인 남성들이 특히 이제 그 막 여성들이나 흑인들 이렇게 비꼬면서 하는 실제로 그런 코미디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약간 그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이렇게 좀 오히려 백인 사회가 아닌 다른 데서 사시던 분들이 자기의 경험이랑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백인을 비꼬는 것들이 더 재밌게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같은 데서도 이제 제일 화제가 되는 화제성이 있는 코미디언들 보면은 다 저기 남 라틴이나 아니면은 미국 흑인이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한국의 퀴어 코미디 스탠드업이 요즘에 또 핫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야, 사실 이제 SNS를 안 하면 접하시기가 조금 어렵고 특히 SNS에서도 인스타를 안 하시면 조금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인스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이제 퀴코나라는 거를 검색하시면은 퀴어 코미디 나잇이라고 나오거든요. 퀴코나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기에를 팔로우하시고 거기에 올라오는 공연 정보를 따라서 예매도 하고 보러 가시면은 상당히 그 최신의 아주 재밌는 퀴어를 소재로 하는 안전한 스탠드업 코미디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하나 딱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포스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건강한 대한민국. 이 얼핏 보시면은 이게 이거 뭐야 방파제 아니야? 보수계 신교에서 오갔네요. 보수계 신교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총 9명의 인물이 있고요. 각자의 머리 위에는 천사 모양 그 동그란 원이 있고요. 흰 티에 청바지 모두가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배경은 하늘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입고 있습니다. 네네네. 천국 같습니다. 네. 날개가 등에 있고요. 그래서 딱 보면 타이틀이 건강한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퀴어의 웃음 건강한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고요. 퀴어 코미디 국민 통합 대회 이렇게 써 있고. 국민 통합대.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회 같네요. 네네. 네. 이걸 조금 이제 비꼬는 또 그래요? 이런 재미를 또 아니, 이제 포스터에서부터 보여주는 공연장 거죠. 이름도 성미산 마을극장이에요. 성미산. 와. 거기서 하는군요. 네. 뭔가 수련원 같은 이름의 극장이네요. 그 성문산 마을 공동체에서 저는 한때 거기군요. 네, 그런가 봐요. 이 공연은 이제 제가 이 방송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미 끝나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미 매진됐어요. 네. 오 인기리에 하고 있네요. 네, 이게 퀴어 문화 축제 당일날 밤 9시에 그러네요. 열립니다. 네, 그래서 약간 애프터 파티처럼 사람들이 허하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신나게 놀다가 다 흩어질 때쯤 좀 허한데 애프터 파티 좀 밤에 여흥을 좀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서 모인 사람들이랑 같이 신나게 웃고 마시고 이러면서 노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아마 금방 매진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는 이게 열립니다. 이거 뭐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릴 수가 없네요. 더. 그 퀴어 관련 스탠드업 코미디라 함은 네. 어떤 주제가로 진행이 돼요? 이제 뭐 보통은 뭐 퀴어끼리의 공감대라든지 아니면은 이성애자 남성 까는 소재로 진짜 많이 쓰이고요. 뭐 그런 소재가 사실 너무 다양해서 예상치 못한 것도 많고요. 아니면 다양한 성적 제한과 성 정체성 그 간에서의 어떤 뭐 사랑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코미디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 그 TV에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그 이성의 커플 왜 서로 밀당하고 막 이런 얘기가 소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또 퀴어들의 시각에서 나오는 뭐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요 건강한 대한민국 포스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좀 아시는 분이 계세요. 네. 뭐 저희끼리는 좀 아시는 분이 계신데 현업 목사님이세요 여기 가운데. 아 목사님도 계세요. 네. 이분은 좋은 분인데 좋은 분, 너무 좋죠. 목사님이라는 걸. 좋은 분인데 뒷말은 좋은 분인데 왜 이런 걸 하고 나쁜 있냐고요? 이야기가 나와야 이분이 되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여기서 이 기독교 소재를 가지고 개신교 소재를 가지고 하세요. 그 되게 잘하세요. 또 네, 재밌습니다. 진짜 웃겨요. 그렇군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평상시에 만나면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진지한 분인데.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전혀 그럴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런 저도 거 그래서 하고 저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듣고 사실은 좀 믿겨지지가 않았었어요. 전 처음부터 재미있는. 그래서 제가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이분의 아. SNS에 올라와 있는 그 공연 하나의 한 클립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이 여성의 날에 여성의 날 스탠드업 코미디 쇼에 올라가셨는데 아하. 거기서 기도하는 뭔지 압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그거 재밌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문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입니다. 암탉들이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좀 들어봐요. 네. 웃을 일이 없어서 돈 내고 이 닭장 같은 곳에 모여서 웃기를 기다립니다. 암탉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헤테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날 남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크면 좋긴 합니다. 차라리 내가 여자를 좋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건실하고 멀쩡한 남자 한 명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레즈비언 여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 나도 너처럼 여자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는 해녀들이 입을 꿰매 주시옵소서. 네, 트랜스 여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키라라가 대중음악상 탔지만 대중들은 키라라가 누군지 모릅니다. 30년간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하리수 다음 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 없는 무성의 여성들을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습니다. 맛있는 케이크가 파는 카페가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우리 여성 코미디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설 무대가 없습니다. 여자들을 웃기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여성 코미디언들 모두 26년 올 한 해 1시간 단독쇼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켓값 3만원 받고 다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는 공연마다 매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소연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뭐 이런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재들로 이제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어요. 뭐 이게 그 어느 정도 아는 그 공감대가 있어야 재밌긴 할 거예요. 왜냐면 뭐 중간에 무성애 얘기하면서 뭐 케이크 이런 개념들이 그쵸, A 그쵸. 스펙트럼에서 쓰이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약간 MG 맞아요. 좀 MG 쪽에 타겟팅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듣고 보니까. 네. 우리가 맨날 이런 고상한 책, 영화 이런 것만 소개를 받다가 우리 스누피님에게 이런 실제 지금 젊은 세대에서 공감이 되는 문화 콘텐츠를 소개받으니까 또 새롭네요. 이런 걸 좀 자주 소개해 주셔야지. 아 그동안에 왜 그따위로 했냐? 지금까지 너무 고리타분했다. 그동안에는 천편일률 이거 더럽게 재미없었다. 영화, 오케이, 알겠습니다. 책 이런 것만 소개. 영화, 오늘 책은 그냥, 재미가 어우, 없다. 예,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시는데요. 아유, 그냥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그 스누피 저격수로 나서시는 겁니까? 충격적. 그래요. 실컷 소개시켜주고 졸지에 욕을 아니, 먹은. 여기라기보다 이런 것들로 이제 아까 이 코드를 알아야
이제 같이 따라 그럼요, 웃을 수 그럼요. 있다, 재밌다 그럼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그 문화가 의 일부니까 이런 것들도 소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근데 정말 재밌는 컨텐츠였네요. 주변에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이런 공연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꾸준히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많이 또 흥행하게 된 것 같아요. 아하. 조금씩 산발되어 있던 사람들이 완전 이제 좀 뭉쳐서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시도입니다. 인스타에 퀴코나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인스타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하고 뭐했대?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퀴어 신학 아카데미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저희 퀴신팟 홍보와 여러 가지 안내문들 올라가니 많은 관심과 그래요?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스타도 있어요? 그럼요.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그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교육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올렸는데요. 답합니다 지금. 헐. 답해요 이래가지고. 좀 유튜브 헐. 유튜브만 있는 줄 알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인스타가 또 많이 해주시고 요즘 한창 또 유행하는 릴스? 그 스레드 아닙니까? 그렇죠. 좀 되지 않았어. 그래요? 스레드는 또 좀 됐어요. 릴스는 뭐예요? 릴스는 유튜브에 있는 숏폼인데요. 짧은 영상. 네, 쇼츠. 네, 맞아요. 그게 유튜브에도 인스타그램에도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쇼츠 같이 짧은 거는 릴스. 네. 아하. 스레드는 그냥 글이 글을 쓰는 거. 네. 근데 그거는 좀 또 됐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네. 유행이 반짝 됐다가 지금은 또 별로 안 하고. 제 주변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죄송합니다. 정말 키워지는 아카데미 교육 어떻게 되려고 교육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인스타가 있는지도 모르는 교육위원장님. 두둥탁. 진짜 다 하네요. 구궁. 인스타 안 하지. 인스타 페이스북 안 지금까지 제가 스토리로 열심히 퀴신팟 홍보했는데. 그럼 뭐 하냐고. 위원장이 정작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지. 아니 제가 볼 필요 없는 저보다는 다른. 나는 할 필요도 없다. 저는 볼 필요. 야 남들이나 봐라. 괜찮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이 정도면 해서 거의 망발 아닙니까? 와.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해서 망원. 오늘 뭐 장난 아니네요. 그냥 이 원장님 귀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스누피님의 어떤 그 언어가 확 묻히는 그런 거. 이 원장님을 봐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 다음번 이제 다음번 퀴즈팟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끼리 논의를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방향으로 해보겠지만 혹시 모른다. 좀 몇 달 걸릴 수. 샘물님께서 이제 본인이 워낙 이제 그 신학 천재니까 이제 네? 본인 수준의 사람은 어디서 데려올 수 없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에 상응한 어떤 분을 또 초빙해 오실 수도 있겠죠. 극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또 다음 순서도 준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샘물님 잘 다녀오시고요. 네. 목사님도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히 다녀오시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컨텐츠를 위해서 좀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네. 준비해 주시고 촬영하시고 녹음하시고 공유하시고 알아보시고 공유하시고 전달해 주시고 연락하시고 저희가 편집은 하겠습니다. 공부하시고.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퀴어 관련 뉴스 특히 유럽 쪽 이번 올 여름에 풍성하게 들으실 수 특파원이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방 가는 게 아닐 텐데요. 저는 짧고 2달 만이니까요. 2달 반이면 2년치 뽑아와야죠. 헐. 2년 동안 못 돌아올 것 같습니다. 2년 후에 뵙겠습니다. 자 건강히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